2001년 박진영 씨가 창업하는 JYP에 공동 창업자로 합류한 것이 경영인으로서는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업이 시작했지만 창업 후 처음으로 낸 아티스트의 음반은 예상치 대비 50% 미만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창업하지 1년 만에 자금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JYP를 떠나 홀로 서기를 택한 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하이브의 모체가 된 회사를 설립하고, 하지만 그간의 깨달음과 공부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과신하는 창업자들이 의뢰하는 실수를 또다시 저질렀고, 결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2년에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실패들을 하나씩 복귀하면서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 진단과 처방을 내렸던 것이 지금까지 회사를 살아남게 한 결정적 이유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찾아낸 답이 맞았던 건지 2013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이래 회사는 큰 폭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16년도부터는 큰 실패 없이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젠걸음을 걷던 중에 팬데믹을 맞닥뜨렸습니다. 전 지구적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고대하던 방탄소년단의 투어 일정은 무려 4번 이상 연기를 발급하다 결국 취소나 다름없는 무기한 연기로 공지해야 했고, 당시 준비 중이던 코스피 상장에 대해서는 상장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습니다. 하이브 의장 방시혁입니다. 2019년도 졸업식 축사 이후 3년 만에 모교에 오게 됐습니다. 또 한 번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게 해주셔서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과 대학원장님, 여러 교수님 및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가 얼마나 영예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예를 넘어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가 깊은 학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력이나 커리어가 반드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학을 정식 교육을 통해 배워본 적이 없어 현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배운 교훈과 책으로 익힌 지식들을 결합해가며 어림짐작으로 힘겹게 경영을 해왔던 저에게 이 학위가 그간 해온 일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로 느껴져서 위안과 격려가 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학위를 수여해 주시는 자리인 만큼 어떤 답사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경영인으로서 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를 경영해온 세월이 있는 만큼 기본 지식조차 갖추지 못했던 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의 성장은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20년이 넘게 해왔어도 경영이라는 게 늘지를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나, 특히 회사 경영진들이 능숙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걸 볼 때면 지금이라도 원래 제가 잘하는 일인 프로듀싱에만 집중하는 게 오히려 회사를 위해 더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가 서투른 경영자일지라도 오히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간 어떻게 경영을 해왔는지 말씀드리는 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걸 넘어서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커리어를 음악 프로듀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작하는 곡, 앨범과 아티스트의 성공이 가장 중요했기에 회사의 경영 상태나 산업의 지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주마처럼 눈앞의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던 제가 시선을 돌려서 음악 시장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깨달음과 성장의 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깨달음이 시작된 건 디지털레이제이션으로 인해 음악 산업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본 직후부터였습니다. 1999년 성장의 정점을 찍은 음악 산업은 디지털 음원의 등장과 함께 산업 전반에 있어 큰 폭의 하강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런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하필 바로 그때 창업을 했습니다. 2001년 박진영 씨가 창업하는 JYP에 공동 창업자로 합류한 것이
경영인으로서는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야심차게 창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낸 아티스트의 음반은 예상치 대비 50% 미만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창업하지 1년 만에 회사는 자금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산업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맞았을 때 경영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가로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제 안에 경영과 사업, 산업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체크조차 귀찮아했던 제가 경영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도 이 즈음부터 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5년 JYP를 떠나 홀로 서기를 택한 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하이브의 모체가 된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간의 깨달음과 공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출한 기술이나 역량을 과신하는 창업자들이 의뢰하는 실수를 또다시 저질렀고 결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2년에 거의 도산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이었던 점은 도산위기를 맞기 1년 전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우리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워크숍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빅히트는 회사에서 선보이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대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시리즈 A 투자 유치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자금력도 탄탄했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미래를 절박하게 준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 왜 회사의 성공이 제대로 된 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라면 회사가 아무리 탄탄한 실력을 보이고 있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맞지만 많이 모자란 경영자였던 저한테는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도산을 걱정하던 그때 1년 전에 진행했던 전사 워크숍은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2011년 워크숍 주제였던 우리 업의 본질을 다시 파고들었고 지난 실패들을 하나씩 복귀하면서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경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음에도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 진단과 처방을 내렸던 것이 지금까지 회사를 살아남게 한 결정적 이유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집요하게 탐구해 찾은 답은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답을 얻고자 수많은 실패 끝에 공부까지 하고서 얻어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이것이야말로 놓치고 있던 본질의 정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업의 제일 목표는 생존이어야 됩니다. 기업이 생존해야 질적, 양적 성장을 모두 도모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부여한 과제로서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과거의 오만과 속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기업의 본질로서 생존 그 자체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수준으로 재분배했고 이 과정 모두를 철저하게 기업의 목적에 동기화된 기준에 따라 행했습니다. 2012년 도산을 앞두고 가슴에 새긴 이 해답은 이후 제가 가본 적 없는 길을 택할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 저를 오늘로 이끌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 답은 그저 살아남기만을 위한 1차원적 생존이 아니라 장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바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실질적으로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전문가로서 시작한 경영이지만 고군분투하며 찾아낸 답이 맞았던 건지 2013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이래 회사는 큰 폭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16년도부터는 큰 실패 없이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같은 실패는 없을 거란 조금 오만한 생각들 속에서 다음 단계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젠걸음을 걷던 중에 팬데믹을 맞닥뜨렸습니다. 팬데믹은 시장에 거스르기 힘든 변화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몇 가지 특수한 산업군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재앙이었습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각성으로 기업을 경영했는데 정말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오프라인 공연을 기반으로 한 팬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산업의 중심축 자체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데믹의 종식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던 때엔 이게 과연 경영 역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고대하던 방탄소년단의 투어 일정은 무려 4번 이상 연기를 발복하다 결국 취소나 다름없는 무기한 연기를 공지해야 했고, 당시 준비 중이던 코스피 상장에 대해서는 상장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은 20년 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일어났을 때나 10년 전 저의 모자란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도산 위기에 빠뜨렸을 때보다 더 막강하고 불강력적인 파도와 같이 몰아쳐서 회사를 침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던 때와 달랐던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존과 장기 비전에 집중하자. 우선은 살아남자라는 생각으로 퇴보 없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각고의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회사 전체의 사업 계획도 그만큼 수없이 수정했고 약 2년간의 시간 동안 회사의 모든 계획을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이라 부르며 일하기도 했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크면서 키워왔던 일들이 있었으면 팬데믹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고 사업 자체를 취소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스피 상장 그리고 전문 경영인 박주현님의 합류를 통해서 기업을 좀 더 기업답게 만들어 조직적, 사업 구조적, 재무적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악산업의 혁신이란 대의를 선포해온 회사가 이렇게 꼬꾸러져 버릴 수는 없었다는 결의도 있었나 봅니다. 생존을 위한 분투 속에서도 팬데믹의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보겠다는 패기가 생겨서 오랫동안 비전으로만 두던 IT 영역으로의 확장을 속도감 있게 현실화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장 몇 달 후 상황도 예측할 수 없었던 힘든 재앙과 같은 시기였기에 기업의 코어, 본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팬데믹 이전에 계획했던 방향대로 나아갈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즉흥적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순간들도 물론 있었고 회사가 잠시만 집중력을 잃어도 방향이 엇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본질을 믿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팬데믹이란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리오프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끝만을 보느라 혹 멀리 보이는 목표를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하이브는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생존과 함께 경계 없는 확장을 이루는 것까지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출범시킨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욱 견고해졌고 이제는 스토리 사업은 물론 NFT와 게임까지 사업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방탄소년단의 라스베가스 콘서트와 더 시티 프로젝트처럼 팬데믹 이전의 기획보다 더 멋있게 현실화된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치면서도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놓치지 않았기에 이룰 수 있었던 플랜 A를 뛰어넘는 플랜 B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하이브의 여정은 현재 기준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고민해야 했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팬데믹이 찾아왔듯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은 언제든 또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의 국면에 들뜨기보다는 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미래 세대의 음악 산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애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업의 본질인지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키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 경영인이 되려고 합니다. 답사를 시작하면서 오늘 수여해 주신 학위가 개인적으로 격려와 위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인사를 끝맺는 순간이 되니 한편으로는 단지 격려와 위안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부담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당부의 의미가 담긴 학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음악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경영인이 되어야 하는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당부와 함께 묵직한 책임감을 더해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이 다이내믹했던 비상 상황들을 함께 뚫고 지금까지 와준 회사의 모든 아티스트들, 구성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난 2년간의 생존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학위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여해 주신 이 학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경영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